안녕하세요. 저는 13살, 12살 연년생 남매를 둔 엄마이자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입니다. 저는 6년 전 이혼을 했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이혼할 때만 해도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던 때인데 지금은 커서 둘 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걸 보니 시간이 참 빠르구나 싶습니다. 좋은 이혼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특히 전 남편과 정말 안 좋게 끝이 났습니다. 전 남편에게 참 많은 상처를 받고 환멸까지 느끼며 결혼 생활을 쪽냈는데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 이혼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이혼 후 그 인간은 끝까지 돈으로 사람을 힘들게 했거든요. 저도 주변에 이혼한 친구들이 한두 명 있는데 그 친구들과 하는 얘기가 이혼 후 양육비만 잘 줘도 양반이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저는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소송까지 갔었거든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네요. 과거 저와 남편은 아이 둘을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스몰비어집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초반에는 잘 돼서 돈을 꽤 벌었지만 스몰비어집 유행이 끝나면서 인기도 사그라들었죠. 그래도 단골들은 있다 보니 잘 되진 않아도 그럭저럭 유지는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 가게에 갔다가 그 알바생을 봤는데 나이는 29으로 남편보다 6살 정도가 어리다더군요. 이름은 서유미라고 했고 직장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쉬는 김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유미 씨는 성격이 정말 애교가 많고 싹싹한 편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늘 웃으면서 대하고 사근사근 정말 잘하더라고요. 덕분에 남자 손님들도 많이 늘었죠. 자영업을 해보면 싹싹하게 일 잘해주는 직원을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런 점에서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서유미 씨는 꽤 마음에 드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가게에서 일하는 유일한 직원이다 보니 저도 남편에게 월급 같은 거 섭섭치 않게 잘 챙겨주고 신경 써주라고 당부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웬일로 저희 친정 부모님께 여행을 가시라고 권유하더라고요. 비용은 자기가 다 된다고 하면서요. 저도 맞벌이로 일을 하다 보니 저희 아이들은 저희 부모님께서 봐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면서 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생각이 고맙더라고요. 매달 아이들 돌봐주는 비용을 조금씩 드리긴 하지만 그래봤자 용돈 수준이고 늘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길래 고맙다고 하고 남편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가게를 비울 수 없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하더라고요. 유미 씨 혼자 보기 힘들겠느냐 물어보니까 밤에 장사할 때 진상들도 간간히 오는데 여자 혼자 어떻게 밤늦게 일을 하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렇기도 했는데 남편만 놔두고 여행을 간다는 게 좀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부모님 모시고 경치 좋은 곳 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야겠다 싶어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그런데 여행 첫날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첫날부터 아빠가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셨거든요. 몸살 감기가 든 모양이라면서 으슬으슬 떠시고 머리도 어지러우신 듯 했습니다. 여행을 떠난 거다 보니 아빠도 내색은 않고 다니시려고 하는데 딱 봐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로 들어갔는데 그날 밤 아빠가 고열에 오한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결국 급하게 그 지역에 있는 응급실에 모시고 갔더니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링거 맞고 좀 쉬신 후에 숙소로 돌아온 뒤 짐 싸서 바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기껏 여행 왔는데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아빠 몸이 안 좋은데 그런 게 중요한가요? 다음에 몸 괜찮아지면 다시 가자 말씀드리고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왔죠. 그때가 이미 늦은 시간이어서 남편도 퇴근하고 왔을까 생각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집안에서는 노랫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게다가 현관에는 웬 낯선 신발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여자 신발이요. 여자 신발이 우리 집에 왜 있지?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모골이 송연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이들 보고는 현관에 잠깐 있으라고 하고 저 혼자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 가까이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닫힌 방문 안에서 웃음소리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문을 확 열었는데 거기에는 남편이 침대에 팬티 차림으로 앉아있고 어떤 여자가 희한한 속옷을 입고 춤을 추다가 놀라서 쳐다보는 겁니다. 진짜 그 기막힌 광경은 잊혀지지도 않네요. 그 여자가 먼저 소리를 질렀고 저도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 바람에 현관에 있던 아이들도 놀라서 저한테 달려왔죠.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6살, 5살이라 어리긴 해도 그래도 마냥 아기들도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웬 낯선 여자가 그러고 있으니 애들도 놀라서 저 아줌마 누구냐고 그러고 저는 그 여자랑 남편 보고 당장 옷 입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여자도 바닥에 있던 옷 주워 입고 남편도 허겁지겁. 진짜 어이없고 황당한 꼬라지였죠. 그러고 떨리는 기분으로 여자를 쳐다봤는데 그 여자가 바로 소유미인 겁니다. 저희 남편 가게에서 알바하는 알바생이요.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왜 저희 부모님이랑 저한테 여행을 가라고 한 건지요. 저랑 저희 부모님은 여행 보내놓고 지는 알바생 불러서 집에서 생쇼를 하고 있는데 와, 그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치더라고요. 저는 이성을 잃고 아이들 생각도 못하고 달려가 남편 뺨을 있는 대로 후려쳤습니다. 야, 이 더러운 인간아, 이딴 짓 하려고 나 여행 보냈느냐. 자식 새끼 보기 부끄럽지도 않느냐 고함을 지르면서요. 제가 남편을 후드려 패고 있으니 아이들은 울고 그 사이에 서유미는 도망을 쳤습니다. 저는 서유미 잡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아서 서유미는 못 잡았어요. 저는 저를 붙잡는 남편 머리통이며 얼굴이며 팔이며 닥치는 대로 때리면서 울부짖었고 남편도 미안하다고 울고 아이들도 울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은 그 후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서유미한테도 전화했는데 아예 폰을 꺼놓았더라고요. 저는 서유미한테 소송도 하고 너랑 이혼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꼴 보고 더 살 수는 없다고요. 남편은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라. 자기가 잠깐 어떻게 된 것 같다며 손이 발이 되게 빌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었고 남편 얼굴만 봐도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인데 한편으론 아이들도 걱정되고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이혼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정신이 나갈 것만 같더라고요. 애들 유치원 보내고 직장 생활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신기할 지경입니다. 아마 반쯤 넋을 놓고 산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남편은 매일 밤 죽어라 빌었고 죄인처럼 눈치 보며 조용히 살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했고요. 수많은 고민과 고민 끝에 저는 일단 그 일은 덮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또 당장은 저도 이혼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에 일단 덮어두기로 결정한 거죠. 하지만 그렇게 결정했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 얼굴을 여전히 꼴도 보기 싫어서 각방을 썼고 얘기도 잘 안 했습니다. 이미 예전에 평범했던 부부 사이는 깨진 거죠.
그리고 의심병이 심해진 저는 남편 폰도 틈틈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며 제가 어떤 짓을 해도 다 달게 받겠다고 해놓고 2달도 안 돼서 남의 폰은 왜 자꾸 보겠다고 하느냐며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보고 적당히 좀 하라고 큰 소리치고 더 이상 폰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서윤이랑 연락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더니 펄쩍 뛰면서 자기가 미쳤냐입니다. 걔도 가게 안 나온 지 꽤 됐고 걔 번호 다 지워버렸다. 너도 몇 번이나 폰으로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그리고 저더러 용서하기로 했으면 그냥 자기를 믿고 넘어가지 그만 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울분에 차서 남편에게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한 적 없다. 그냥 애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일단 넘어가겠다고 한 거지. 내가 그 꼴을 눈앞에서 보고 어떻게 당신을 용서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없던 일처럼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살면 저도 마음 편하죠. 하지만 계속 그때 그 장면이 수시로 눈앞에 펼쳐지는데 저야말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미치겠는 건 나라고 절규를 했더니 남편도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답니다. 자기도 인간 새끼인데 한 번 걸렸으면 정신 차리지 또 그런 짓을 하겠느냐며 자기를 한 번만 믿어주랍니다. 제가 자꾸 의심하고 오해하면 우리 관계는 결코 좋아질 수 없다면서 이혼 안 하고 살기로 했으니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 그런 짓은 죽어도 안 한다고 약속한다며 무릎 꿇고 우는데 그 모습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달리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 안 살면 모를까 같이 살기로 했으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폰도 보지 말자. 내 속이 썩어도 그냥 겉으로는 참고 견디고 살자. 살다 보면 잊혀지겠지라고요. 그 후에 저는 결심대로 남편에게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잘지언정 다시 예전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 가정이 깨지지 않게 나름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남편 폰도 검사하지 않았죠. 매일매일 의심이 들어도 그냥 삭혔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도 인간 새끼인데 한 번 들켰으면 됐지 2번 그러겠느냐며 울부짖던 남편놈. 아무래도 인간 새끼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1년이 안 됐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 서유미와 여전히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덮고 살기로 했지만 그맘때 유난히 남편에게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 넘어가려고 해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는 겁니다. 어떤 확신에 가까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 몰래 남편 핸드폰을 뒤져봤는데 설마 했더니 서음이랑 아직 연락하고 만나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자기가 미쳤다고 또 그런 짓을 하냐던 남편은 미친놈처럼 또 서유미를 만나고 연락하고 있었더군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 너무 기가 막힌데 오히려 이번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둘의 대화 내용 캡처한 것을 들이댔습니다. 너, 네 입으로 또 그러면 사람 새끼 아니라더니 사람 새끼 아닌가 보다. 서유미 얘랑 아직도 이러고 있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걸린 게 잘 됐다는 식인지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내 폰 뒤졌어? 그래, 뒤졌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네. 서유미랑 이렇게 연락하고 만나고 지내면서 뭐? 또 그런 짓을 하면 사람 새끼가 아니야. 그런 소리나 말던지. 남의 폰 왜 뒤져? 그게 중요해? 결국 너는 딴짓한 거잖아. 너 의부증이야? 진짜 사람 숨 막히게 한다. 그래, 그만하자. 나도 너랑 못 살겠다. 하면서 막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그 모습에 기가 막혀 말문이 턱 막혔죠. 제가 핸드폰을 본 게 무슨 건수라도 잡은 양 신나서 이혼하자고 해대는데 내가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속 썩어가며 용서해주고 덮어줬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 이혼을 해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의부증이고 의심병이 심해서 저랑 더 못 살겠다고 하면서요. 귀가 다친 사람처럼 무조건 이혼해달래요. 제가 네가 바람핀 건 어쩔 거냐고 하면 거기에 대해선 대답도 안 하고 무조건 이혼만 하잡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아, 서유미가 저러라고 했구나. 이혼하고 오라고 했구나 싶더라고요. 나랑 이혼하면 서유미가 결혼해준대? 그래서 이혼하고 오래? 너 쥐뿔도 없는데 서유미는 뭐 때문에 너한테 이혼하고 오라는 거야? 서유미랑 상관없이 너랑 못 살겠어. 너랑 살기 싫어서 이혼해달라는 거야. 이혼은 누가 요구해야 되는데 참 뻔뻔하다. 그리고 서유미 그년도 진짜 웃기네. 둘 다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옛날 같았으면 너랑 서유미 간통죄로 쳐넣을 건데 간통죄 없어진 게 한스럽다. 나 너랑 그년 소송할 거야. 오, 그래. 해. 증거 있으면 해. 증거 당연히 있지. 너랑 서유미랑 나는 카톡 대화들 내가 다 들고 있어. 그럼 해. 하고 제발 이혼 좀 하자. 나도 너 의부증에 의심병에 집착증이 병자 수준이라고 할 거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고. 너도 속 드글드글 썩으면서 나랑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낫잖아? 라면서 줄기차게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이혼을 한다 해도 제가 하자고 해야지. 지가 뭔데요? 남편이 오히려 그렇게 나오니 이혼해주기 싫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안 해준다고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해주냐고 말이죠. 이혼만은 말아달라, 용서해달라던 남편은 1년 만에 태도가 싹 바뀌어서 제발 이혼해달라며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을 했는데 증거가 확실한 편이라 위자료는 크게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을 거래요. 하지만 그래봤자 둘이 합쳐 3천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기간이 짧은 편이라 결혼할 때 서로 낸 비용과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 놈이 괘씸해서 죽어도 이혼은 안 해준다고 했지만 저라고 왜 이혼을 안 하고 싶겠나요? 남편 놈이 저 따위로 나오는데 뭐가 예쁘다고 더 살고 싶을까요? 그래서 말은 이혼 안 해준다고 하면서도 저도 제 나름대로 상담도 받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던 와중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을 저한테 주면 이혼해 주겠냐고요. 지금 사는 집은요. 반은 남편과 제가 낸 거고 반은 은행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 몫은 포기하고 남은 대출도 제가 껴안는 걸로 하고 집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대신 이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남편 몫으로만 치면 9천만 원 됩니다. 그런데 하는 소리가 자기가 집은 저한테 넘길 테니 대신 위자료 소송은 하지 말아달래요. 저는 필요 없다고 위자료 소송할 거고 이혼도 안 해준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번엔 차도 저한테 줄 테니 소송 없이 협의 이혼해달랍니다. 대출이 반이 있긴 해도 집도 저한테 넘기고 뽑은 지 3년밖에 안 된 차까지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와, 이 인간이 그 여자한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사실상 본인의 전 재산을 다 저한테 넘기고 이혼만 해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 얘기를 했더니 변호사도 묻더라고요. 의뢰인분도 사실 이혼을 원하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저도 괘씸해서 이혼 안 해준다 말은 했지만 나도 남편하고 더 살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그럼 나쁘지 않은 조건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위자료로 받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소송도 쉬운 건 아니고 또 집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차라리 집이며 차며 다 넘긴다고 할 때 받고
또 양육권도 다 받고 끝을 내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저도 많은 고민 끝에 그게 낫겠다 싶어서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으론 집이고 차고 다 저한테 넘기면서도 소영이랑 살고 싶을 정도면 그래, 그년이 너무 좋아 죽겠나 본데 어디 살아봐라. 살아보면 별거 있는 줄 아느냐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협의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양육비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보내라고 했죠. 남편과 이혼은 시원섭섭하더라고요. 배신감이 너무 컸기에 속 시원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그 배신감 때문에 지난 결혼 생활이 억울하고 속이 쓰려서 한동안은 우울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고 어쨌든 이제는 배신한 남편과 남남이 된 거니 잠도 잘 자고 속도 편해졌어요. 그런데 이혼 후 1년 지나고 나니 남편 놈이 양육비로 속을 썩이기 시작한 겁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가게 매출이 너무 안 좋다면서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주기도 하고요. 또 아예 한 달씩 늦게 주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장사 핑계 대지 말고 양육비는 네가 내야 될 몫이니 어떻게든 벌어서 똑바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 매출이 너무 안 나오고 가게도 고우 폐업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징징거리면서 양육비도 똑바로 안 내놓고 나중에는 밥만 보낼 때도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열받아서 똑바로 보내라고 다시 경고했더니 가게 매출이 너무 안 나오고 월세랑 전기세만 나가고 있어서 결국 폐업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보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양육비 감행 신청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양육비 주고 나면 자기는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된다고 하고요. 양육비 안 주고 싶어서 해대는 소리가 너무 구차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저랑 살 때도 가게 매출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한편으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준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어쨌든 저한테 전 재산 다 넘기고 이혼한 거고 가게 매출까지 안 좋아서 폐업 준비까지 한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나요. 말은 그건 당신 사정이고 어쨌든 양육비는 똑바로 보내라고 하면서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좀 봐주고 냅뒀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이 나중에는 차일피일 미루고 아예 안 보내는 겁니다. 양육비 보내라고 독촉하면 그제야 10만원, 20만원 찔끔 보내는 겁니다. 쥐어짜내도 돈이 없다면서 자기는 삼각김밥만 먹고 산다나요? 저는 너랑 살고 있는 그 상간녀한테라도 받아서 내놓으라 했더니 둘 다 돈이 없어서 빌빌거린답니다. 그렇게 거의 1년을 양육비 때문에 힘들게 하더라고요. 몇 달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돈도 안 보내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진짜 가게 폐업도 했다고 하고 물류센터나 일용직 일도 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저한테 집이고 차고 다 주지 않았느냐며 자기 사정이 안 되니 양육비는 좀 못 받아도 이해를 해달라느니 막 그러더라고요. 그 모양 그 꼴로 살 거면서 그렇게 이혼해달라 하고 참 어리석다 싶었죠. 그런데 그 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돈 없어서 빌빌거린다고 하소연하고 양육비 제대로 안 보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남편의 사정은 그와 정반대였다는 것을요. 돌아가신 전 시아버지가 갖고 계신 땅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거기 농사를 지으셨다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남편에게 넘겼고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자리에 도로가 들어온 겁니다. 저랑 살 때도 도로가 들어온 애 만에 얘기는 좀 있었다가 결국 아니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에 도로가 들어오기로 이미 확정되었고 남편은 그 땅 넘기고 보상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저랑 이혼하고 나서 말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그 도로 들어오기로 확정된 시기가요. 저한테 한창 이혼해달라고 연불 외울 때랑 엇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도로 들어와서 보상 받기로 하고 나서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한 겁니다. 저랑 이혼 후 소염이랑 살고 싶어서요.
남편의 가게는 실제로 매출 부진 때문에 폐업한 건 맞는데 그 가게 매출하고는 상관도 없이 남편은 이미 돈방석에 앉았던 거죠. 남편을 아는 지인이 그 얘기를 해줘서 그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땅 보상받은 돈이 몇 억 되니까 그 상간녀랑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다니고 돈 펑펑 쓰고 다닌답니다. 게다가 그 상간녀가 애까지 임신했다고 하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있는데도 지 새끼들 양육비 그거 주기 싫어서 갖은 거짓말하고 하소연하고 돈도 안 보내고. 와, 진짜 뭐 이런 쓰레기가 다 있나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겁니다. 저하고는 원수지간 됐으니 그렇다 쳐도 최소한 저희 아이들은 지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게다가 그 여자는 임신까지 했다니 진짜 끝까지 너무하는구나. 우리 애들은 보이지도 않는가 보구나.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변호사 상담하고 따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 진짜 그 지인의 말대로 남편은 그 상간녀와 호화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가게 폐업도 하고 수입이 없어서 양육비는 못 준다고 했으면서 알고 보니 땅 보상받은 돈이 상당하더라. 그동안 제대로 지급 안 했던 양육비 다 보내라고요. 그랬더니 답변이라고 보낸 게 진짜 돈이 없답니다. 왜 없냐면 보상받은 건 맞는데 그 상간녀한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다 넘겼는데 그 투자가 잘 안 돼서 돈도 날렸고 그 일로 상간녀랑 대판 싸우고 현재는 헤어졌다고. 지금은 아예 남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던데 그게 말이 되냐니까. 임신은 헤어지기 전 일이고 어쨌든 지금은 그 여자랑 남남이랍니다. 남편 본인 수중에도 계좌에도 진짜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 게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양육비 지급 소송을 걸었는데 그 인간은 끝까지 돈 없다고 우기고 파산 신청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양육비를 보내고 싶어서 형편 되는 대로 10만원, 20만원은 보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보니 10만원, 20만원 보낸 것도 나중에 이런 일 대비해서 최소한의 성의는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다른 돈도 아니고 어떻게 지 새끼들 키우는 양육비 가지고 이러나요? 게다가 돈방석까지 앉았다면서? 바람을 제가 폈나요? 지가 더럽게 2번이나 바람 펴서 유책도 100% 본인이면서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화병이 생길 뻔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소송에서 제가 겨우 이기긴 했어요. 그래서 강제 집행됐는데도 남편은 돈이 없어서 파산 신청까지 한 거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저 돈을 받아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고 결국 아는 지인의 추천으로 남편에게 사랑까지 붙였어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건 아니었지만 전 남편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해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다행히 지인이 이용해봤던 믿을 만한 업체가 있다고 해서 저도 남편 일을 맡겼죠. 남편 놈이 지 주소지는 웬 허름한 원룸으로 해놓았는데요. 몰래 그 상간녀네 집에 드나들더군요. 그 상간녀는 번듯한 도심 한복판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았는데 비싼 월세 내고 살고 있었고요. 둘이 헤어졌다는 걸 애초에 믿지도 않았지만 그 사진을 받아보니 너무 잘 지내더라고요. 그 여자는 임신한 지 꽤 돼서 배도 불러있고요. 너무 기막혀서 남편 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네가 수 쓰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고 양육비 여태까지 지급 안 한 거 다 보내. 아, 돈이 없다니까. 누구는 안 보내고 싶어서 그래? 네가 사람 새끼니? 다른 돈도 아니고 네 새끼들 양육비야. 애들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그런 돈이라고. 아무리 여자한테 미쳐도 자식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야, 나도 그년한테 당했어. 그년이 돈 튀겨준다고 해서 넘겼는데 투자는 개뿔. 있는 돈 다 날리고 나 그년하고 상종도 안 해.
내가 다 얘기했잖아. 라면서 뻔뻔하게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임신도 했더만. 말했잖아. 그거는 사이 좋을 때고 지금은 남남이라고 웬수지간이고 나는 속이 오죽하겠어? 하면서 지가 더 큰 소리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고소하지 그랬어. 누군 안 알아봤냐? 근데 내 자유의지로 투자한 거고 돈 넘긴 거는 고소가 안 된대.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나 어제 컵라면에 소주 먹었다. 그것도 한 끼. 돈은 없어서 컵라면 하나 사고 속이 쓰려서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서 소주 한 병 사서 나발 불고 잤어. 내가 그러고 살아. 죽지 못해서 산다고. 너한테 그래도 집이며 차며 넘길 수 있는 거 다 넘기고 끝냈잖아. 라는 겁니다. 소주가 아니라 그년이랑 비싼 레스토랑 가서 밥 처먹고 와인 마셨으면서 이게 사람을 끝까지 등신으로 보내 싶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이렇게 한 거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수집한 증거로 남편 고소했습니다. 양육비 지급하기 싫어서 그 여자한테 의도적으로 재산 넘겼고 말은 헤어졌네 어쩌네 하면서도 둘이서 여전히 만나고 있다. 그리고 그 여자와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남편과 통화했던 것도 다 증거로 이용했죠. 여러 싸움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남편은 양육비 안 주려고 재산 의도적으로 넘긴 것, 양육비 강제 집행을 했는데도 고의로 파산 신청한 것까지 다 탄로가 났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재산을 넘긴 건 재산은닉죄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결국 남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재산은닉을 도운 그 여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참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에게도 소송을 당했지만 그 와중에 전 남편도 서유미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서유미도 전 남편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둘도 싸우고 난리가 난 거죠. 고소 이유는 전 남편은 서유미에게 속았고 서유미는 그 보상받은 돈을 실제로 거의 탕진했다는 겁니다. 그 자세한 고소 내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서유미가 원래는 회사 다니던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유흥업소에 종사하던 종업원이었답니다. 본명도 서유미가 아니고 개명한 거라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 남편 말고 따로 남자가 있었다네요. 그 남자는 서유미보다 2살이 어린 가라오케 종업원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비 같은 거였죠. 서유미랑 그 제비는 만난 지 엄청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서유미가 술집 종업원으로 일할 때부터 만나오고 동거도 했던 사이라고 하니까요. 서유미는 과거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다니던 업소에서 쫓겨났고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 저희 남편 맥주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재벌을 못 준다고 저희 남편하고 눈이 맞았는데 전 남편이 돈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데다 저한테 들키기까지 했으니 끝냈었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그 사이에 땅 보상이 확정되면서 서유미에게 다시 연락을 한 모양이고 서유미도 남편이 돈이 많아지니 이혼하고 자기랑 살자고 꼬신 것 같습니다. 평생 업소에서 남자들 비위 맞추고 산 여자라 그런지 남편 꼬시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그리고 그 후 양육비 주는 것도 아까웠는지 그것도 안 주려고 서유미가 남편을 꼬셨답니다. 재산 자기한테 넘기고 양육비 주지 말라고요. 남편 놈도 좋다구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고 바로 지 자식들한테 주는 양육비부터 끊는 남편 놈이 제일 등신이죠. 그런데 정작 서유미는 그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기고 나서 펑펑 쓰고 다녔대요. 그 연하남한테도요. 심지어 그 연하남 제비한테 고가의 외제차까지 사줬다는 겁니다. 땅 보상받은 게 엄청 많지도 않은데 이래저래 서유미가 다 탕진하고 제비에게 비싼 외제차까지 사줬으니 남는 것도 얼마 없었을 테죠. 남편도 양육비 미지급 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니 시겁해서 저랑 어떻게 합의를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서유미에게 맡겨놓은 돈이 없어진 거죠. 서유미가 다 썼으니까요.
그 일로 남편하고 서유미랑 싸우다가 때렸고 서유미는 맨발로 도망가서 경찰에 남편을 신고했다더군요. 그 후 남편은 서유미를 사기로 고소하고 서유미는 남편을 폭행으로 고소했던 겁니다. 게다가 서유미도 자기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자기 돈이니 남은 돈 못 준다고 버티고요. 심지어 남편은 서유미가 출산한 아이가 자기 애가 아닌 것 같다고 친자검사 요구했고 서유미는 안 하고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놈은 지 친자식들한테 줄 양육비 그거 안 주려고 버티다가 보상받은 돈 고스란히 날려먹은 겁니다. 그것도 서유미 애인에게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요? 어쨌든 그건 남편이 서유미와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소송 끝에 여차저차 못 받았던 양육비를 겨우 지급받았습니다. 남편 놈은 의도적으로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된 것 때문에 돈까지 다 날리고 그 내연녀에게 처절한 배신까지 당한 거죠. 하지만 누굴 원망하겠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다 자초한 짓인데요. 만약 남편이 서유미랑 헛짓거리 안 했다고 가정하면 땅 보상받은 건 모두에게 너무 행복한 일이었을 겁니다. 남편 가게 매출 떨어져 힘들어했을 때 땅 보상 받았으니 그걸로 우리 가족들 훨씬 여유로워졌을 테고 너무 좋았겠죠. 하지만 남편은 보상 소식 듣자마자 저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서유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뒤도 보지 않고 처자식 버리고 서유미한테 갈아타고 그 재산까지 다 넘기는 멍청한 짓을 저질렀죠. 결국 자기가 저지른 짓 때문에 파산하고 재산까지 다 잃으면서 처절한 몰락을 하게 된 거죠. 처자식도 다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여자를 좋아했나 본데 지금은 철천지 원수가 따로 없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양육비 지급도 안 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아이들도 제대로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게 크나큰 상처였을 테고요. 한 번은 애들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던데 저는 그 더러운 양육비 더 이상 안 받아도 그만이니 더 이상 연락 말라고 했습니다. 애들도 아빠 죽은 걸로 알고 살 거고 이제 완전 남남이라고요. 애비 노릇 안 하려고 양육비도 제대로 안 줬으면서 이제 와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대니 애들 찾는 게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참 힘들게 소송하고 마음고생 심했는데 그래도 한 차례 큰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는 겨우 안정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이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을 것 같아 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아빠의 빈자리만큼 제가 더 노력하고 아이들 마음을 보살피며 살아야겠죠. 참 힘들고 기막힌 일이지만 남편 놈도 죗값 톡톡히 치른 것 같으니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묻고 지나가렵니다. 참 별의 별일 다 겪었는데 이것도 시간 지나니 가볍게 얘기할 수 있게 되네요. 앞으로는 저와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늘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